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 지구학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판구조론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판구조론은 멘틀의 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멘틀의 대류에서 그 멘틀의 대류 위에 얹혀진 딱딱한 판들이 이동해서 이러한 판의 이동으로 다양한 지질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그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판구조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양한 지질 현상들이 일어나는 판 경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내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각 변동은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의 대표적인 예가 발사년 경계. 보면 발사년 경계, 그 다음에 수렴연 경계, 그리고 보존연 경계로 크게 세 부분의 경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발사년 경계와 수렴연 경계에서 큰 지진이나 화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발사년 경계인데요. 발사년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판의 경계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판과 여기 판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바로 밑에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옆으로 판과 판을 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이 발사년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으로 여기 나오는 해령, 여기 움푹 솟아있는 부분, 여기 바로 해령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요. 자, 이 멘틀 대류 상승에 의해서 이 멘틀 대류 상승이 판과 판을 옆으로 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해령 그림이랑은 뭔가 그림이 다르죠. 여기 보면 움푹 파인 골짜기가 있어요. 이렇게 움푹 파인 골짜기를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해령과 그 다음에 열곡대가 이렇게 모습이 다른 것은 해령은 해양판과 그 다음에 여기 해양판이 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반해 여기는 열곡대는 대륙판이 서로 벌어지고 있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습이 다르지만 발사는 경계이라는 점은 둘 다 같은 점입니다. 자, 발사는 경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사는 경계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발산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로 바로 해령,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져서 생기는 바로 열곡대. 여기서 열이 나열한다는 그런 열자고요. 곡은 골짜기. 아까 깊은 골짜기 있었죠. 골짜기가 쭉 나열된 형태로 있는 지형이다 라고 해서 열곡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양쪽으로 서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장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러한 장력이 발생하는 곳에서 잘 발생하는 단층이 바로 정단층이죠. 정단층 우리 한번 복습해보면 정단층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된 게 정단층이죠. 만약에 요런 게 있다면 요렇게 된 게 정단층이죠. 여기 미끄럼 타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미끄럼 타고 이렇게 내려오죠. 미끄럼 타는 면이 상반이죠. 상반이 내려오는 게 정단층이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상반이죠. 상반이 내려온 게 정단층이니까 상반이 내려온 게 정단층입니다. 그리고 정단층이 발생하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장력,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지질 현상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발사년 경계에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지질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화산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었잖아. 멘틀 대류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이게 판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벌어진 틈으로 밑에 있던 멘틀 대류가 뜨거운 마그마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겠죠.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죠. 이게 바로 화산이 되겠죠. 화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진 활동은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 지진이라는 것은 얕은 지진을 얘기하는 거죠. 얕은 지진. 왜 얕은 지진이 발생할까요? 왜냐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땅이 벌어지니까, 땅이 벌어지는 부분은 실제로 이쪽에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이 제일 지표 부근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지겠죠. 땅이 벌어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얕은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 대서양 중앙일령,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얘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랑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일령은 뒤쪽에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렴형 경계는, 수렴이라는 것은 만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판의 경계입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도 보면 충돌형 경계,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로 크게 구분해요. 자, 얘네들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림이 조금 다르죠. 자, 왼쪽에는 보면 해구라는 게 생겼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스곡산맥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섭입형부터 볼게요. 섭입형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에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이는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 섭입형에서는 이게 무거운 판, 그 다음에 가벼운 판, 무거운 판이랑 가벼운 판이 서로 만날 때 무거운 판이 당연히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이거를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둘이가 만나서 가벼운 판이랑 무거운 판이 서로 만나서 여기 생기는 골짜기, 여기 있죠. 생기는 골짜기, 깊은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바로 해구라고 불러요. 해구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여기 해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깊은 골짜기가 생기니까 가장 깊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충돌형 같은 경우는 서로 두 개가 다 비슷해요. 서로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 거의 무게가 비슷하잖아. 서로 무게가 비슷하니까 뭐 어느 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별로 없고, 얘네들이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서로 밀어붙이면서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는 스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에서 대표적인 지형은 해구, 그 다음에 스곡산맥,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 볼게요. 수렴형 경계는 얘네들 둘이가 서로 만나는 곳이니까 멘틀 대륙 하강하는 곳에서 형성되더라. 자, 그리고 밀도가 큰 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소멸되더라. 형성되는 지형을 보면 해구, 그 다음에 호상열도, 그 다음에 스곡산맥이 만들어지더라. 자, 그리고 얘는 양쪽으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니까 횡압력이 작용해서 역단층이랑 스곡이 발달하더라. 스곡은 지층이 휘어진 게 스곡이죠. 역단층은 요거죠. 아까 요렇게 된 거. 상반이 올라간 거. 여기 상반이라고 했죠. 상반이 지금 올라갔죠. 이게 바로 역단층입니다. 역단층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때 상반이 올라가는 이런 지형을 역단층이라고 불러요. 자, 수렴형 경계에서 보면 화산 활동은 섭입형 경계에서는 활발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거운 판과 가벼운 판이 서로 만나면서 두 개의 판이 크게 충돌하기 때문에 섭입형 경계에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충돌형 경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왜? 충돌형 경계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판이 충돌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화산 활동이 활발할 것 같은데 왜 안 만들어지냐면, 아까 충돌형 경계에서는 대륙판이 만났잖아요. 근데 대륙판은 기본적인 성질이 굉장히 두껍다. 두꺼우니까 얘는 충돌형 경계에서 마그마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그마가 이 두꺼운 대륙판을 뚫고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거의 없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두꺼운 대륙판을 마그마가 뚫고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화산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지진 활동은 얕은 데부터 깊은 데까지 다 발생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수렴형 경계, 충돌형 경계 볼게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큰 산맥이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화산활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천발, 신발 나타나고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충돌형 경계의 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양판, 무거운판이라고 했죠. 대륙판, 가벼운판 두 개가 만나서 해양판이 무거운 판이니까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쭉 밑으로 내려와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충돌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그마가 이제 올라오겠죠.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것이 굳어져서 호상열도 또는 스콕산맥의 대표적인 예가 안데스, 그 다음 호상열도, 일본열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서부편 경계에서. 자, 그리고 화산활동은 활발하게 발생,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그 다음 지진은 여기 얕은 지진, 그 다음 깊은 지진 다 일어나겠죠. 천발, 신발. 자, 그래서 얘는 일본 해구, 그 다음에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밀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의 밀도 차이보다는 커요. 그래서 얘는 어느 게 하나가 밑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다고 하는 지역, 바로 마리아나 해구 지역이에요. 마리아나 해구 지역. 마리아나 해구 지역은 여기가 지금 태평양판이에요. 태평양판.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필리핀판이에요. 근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훨씬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두 개의 판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깊은 골짜기, 이거를 해구라고 하죠. 해구가 생깁니다. 이 해구를 마리아나 해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 해볼게요. 이거는 해령 주변에서 잘 발달하는 건데, 해령 주변에서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져요. 해령이라는 건 두 개의 판이 벌어지는 곳의 중심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두 개의 해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해령의 중심에서는 요쪽으로 요렇게, 그 다음 요 해령의 중심에서는 요렇게 이동하죠.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볼게요. 여기를 자세히 보면,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지역을 보면 요 해령에서는 요렇게 가고 있고요. 요 해령에서는 요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해령 축에서부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엇갈리는 요 사이 구간을 바로 변환단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지역은 변환단층일까요? 아닐까요? 여기 지역은 변환단층 아니겠죠? 왜냐하면 얘도 요렇게 이동하고 얘도 요렇게 이동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요 지역에서도 변환단층 아니겠죠? 왜냐하면 얘도 요렇게 이동하고 얘도 요렇게 이동하니까. 딱 여기 서로 엇갈리는 부분,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서로의 그런 판과 판의 엇갈림이 일어나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요 지역을 바로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요. 자, 보존형 경계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판이 생성되지도, 아까 생성되는 데는 어디였어요? 발사형 경계에서 생성됐죠. 뜨거운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판이 소멸되는 데는 어디였어요? 서부편 경계에서 판이 소멸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화산활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과 판이 서로 엇갈리면서 약간은 충돌하지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진활동은 해령 부근이기 때문에 약간의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정도의 그런 특성을 가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미국 서부에 있는 LA나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자, 여기 바로 여기죠. 그렇죠? 이 판과 이 판이 서로 엇갈리면서 만들어지는 이 지역이 바로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우리나라 주변의 지각 변동을 살펴보면 볼게요. 여기 태평양판 있고요. 그 다음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층이고요. 그래서 보면 판의 경계에는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일본인데, 일본.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거를 단면도로 쪼개보면 지금 이게
태평양판이겠죠. 태평양판, 그리고 유라시아판, 이렇게 있죠. 태평양판이 해양판,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이 대륙판이죠. 대륙판. 그래서 해양판이 밑으로 쭉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충돌하는 요 부근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섬이 바로 일본 호상열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깊은 골짜기 바로 일본 해구죠. 일본 해구. 자,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일본 해구, 일본 부근에서는 찬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올수록 신발 지진이 점점점 많이 분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시각 변동을 살펴보면 유라시아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판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는 태평양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필리핀판이 수렴형 경계를 이루더라. 자, 밀도를 살펴보면 태평양판이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 필리핀, 유라시아판, 그렇게 분포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하더라. 일본 해구와 호상열도를 가지고 있더라. 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판 경계에는 약간 떨어져 있어서 지진과 화산활동이 적게 발생하더라. 그리고 진원의 깊이를 보니까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일본 해구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자, 그러면 꼭 기억해야 할 지명 한번 살펴볼게요. 자, A 지역을 보면 A 지역 여기죠. 여기 보면 인도 호주판과 그다음 유라시아판 둘 다 대륙판이에요. 둘 다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 B는 익숙한 곳이죠. 우리나라, 여기 태평양판, 그 다음 필리핀판, 유라시아판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일본, 여기죠. 그러니까 일본은 세 개의 판이 지금 만나는 그런 엄청난 악조건에 놓여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좀 특이한 지역이 나오겠죠. 태평양판, 해양판, 필리핀판, 해양판. 근데 태평양판이 더 밀도가 커서 밑으로 쭉 섭입하는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 이 마리아나 해구, 전 세계 수심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다음 D는 여기 안류산 해구 또는 안류산 열도라고 부르는데 여기 태평양판, 해양판, 그 다음에 여기 북미판, 이 대륙판이 만나서 섭입형 경계를 이루는 해구와 안류산 열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 자, 그 다음에 E는 변환단층. 전 세계에 있는 변환단층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에요. 산안드레아스 단층. 왜냐면 아무래도 미국에 있고 사람들이 많은 사는 곳에 집중해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꽤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더 끄는 그런 변환단층 지역이에요. F는 지금 이 짝대기 이렇게 표시된 게 다 해령이죠. 해령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 태평양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G는 해령 축에서 언나가 있는 곳이죠. 언나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지역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밑으로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만들어지는 지역, 바로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 자, 그 다음에 H는 유명한 곳. 이거 나치카판 해양판과 남미판, 대륙판이 만나면서 섭입하는 경계에 있는 지역으로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맥과 그 다음에 해구가 같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거 해령. 여기도 바로 짝대기 쭉쭉쭉 있는 걸로 봐서 바로 해령인데요. 해령 중에서 제일 유명한 해령이 바로 이쪽이에요. 바로 대서양 중앙을 쭉 가로지르는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J는 여기 바로 대륙판 내부에 있어요. 대륙판 내부에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거를 바로 열곡대라고 점점점 얘네들이 골짜기가 생기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 이거를 바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지금 불러요. 자, 오늘 그래서 판 경계 유형, 발산형, 그 다음에 수렴형, 그 다음 보전형 세 가지 경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보고 각 지역 그 경계부, 각 판의 경계부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꼭 잘 기억하고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 번 복습해 보면서 꼭 숙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알겠죠?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